심혈관은 조금만 신경 쓰면은 빨리 찾아낼 수 있고, 소위 말해서 대비책이 많아요. 암은 아직도 어렵습니다. 손톱, 발톱, 머리카락 외에는 어디든지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0% 이상은 예방이 가능해요. 그 노력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비타민C를 먹겠다는 거예요. 위암과 관련해서는 싱겁게 먹고 비타민C만 드시면 90% 이상 막을 수 있다는 게 확신이거든요. 어떤 형태로 된 비타민을 복용해야 될지. 비타민C는 가급적이면. 안녕하세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바노박이 웰리스 클리닉의 반재상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바노박이 웰리스 클리닉의 이왕재입니다. 저는 해부학교수를 했으며 비타민C 전문가이며 또한 종양면역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박사님께서 암 환자를 많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거의 암 환자를 보고 있죠. 한국인의 사망 원인인 거의 1, 2위를 다투는 암 환자가 그런 거 아닙니까? 21세기는 심혈관 질환 아니면 뇌혈관도 마찬가지고, 혈관이니까 다 들어가는 거죠. 뇌혈관, 심혈관, 그 다음에 암 환자. 두 개 아니면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혈관은 조금만 신경 쓰면은 빨리 찾아낼 수 있고, 소위 말해서 대비책이 많아요. 심혈관으로 돌아가시는 거는 케어리스 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조금만 신경 쓰시면 그냥 수명까지 살게 되는 분들이 많은데, 종양, 암은 아직도 어렵습니다. 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발견된 분들의 경우는 정말 많이 살죠. 좀 옛날하고 전혀 다르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암 환자가 완전히 그냥 다 퍼져서 옵니다. 그래서 100%가 죽었어요, 진짜. 살린 예가 없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때는 불치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많이 진행된 암은 솔직히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암은 제가 늘 환자들에게서 강조합니다만은 빨리 발견해라. 막을 방법은 없다. 이게 답입니다, 사실. 결국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암에 걸리게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고형암 같은 경우는 수술할 수 있는 단계에서 수술을 하고 다른 보조 치료 같은 거를 하고 굉장히 힘든 과정에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일 빨리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지만 예방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할 수는 없어요. 이제 얘기는 예방으로 100% 막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손톱, 발톱, 머리카락 외에는 어디든지 생깁니다. 야, 저분은 진짜 성직자 같다 라고 유방암이 와요. 그러면 도대체 이제는 암은 왜 생기는지 잘 모른다. 많이 알려져 있어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빨리 발견하라고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0% 이상은 예방이 가능해요. 그 노력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방에 주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저는 비타민C 최고 전문가로서 아주 구체적으로 비타민C를 드심으로 인해서 위암을 막는다든지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것. 활성산소는 가장 보편적인 발암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분이 정말 저분은 왜 암에 걸렸을까, 도저히 암에 걸린 이유를 모르겠다고 할 때는요, 활성산소를 생각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은 담배를 전혀 안 피시는데도 폐암에 걸린다든지, 음식을 갖다가 정말 균형 있게 잘 먹고 있는데도 뭐 대장암이나 위암에 걸린다든지. 종양 발생의 원인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그런 걸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밝혀져 있어요. 우리가 대비함에도 불구하고 암이 생길 때는 가장 보편적인 이유는 활성산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비타민C를 충분한 양을 복용한다는 것은 모든 암을, 발병을 주는 효과가 있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식한상 구독자분들은 아무래도 비타민C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우리 세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암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마 이 부분도 지금은 오리엔테이션이 잘 안 돼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조금 설명을 좀 하죠. 활성산소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활성산소의 역할은 나쁘기만 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삶과 죽음의 질서 속에 진짜로 중요한 물질입니다. 생명, 그건 뭐가 전제된 거예요? 죽음이 전제된 거 아니에요. 결국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 숨 쉬잖아요.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살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죠? 에너지를 만들려면 산소라는 게 절대 필요하고, 그 산소를 갖다가는 쓰는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발생을 하는데, 이 활성산소가 사람을 죽이는 원인이 된다는 거.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삶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건강을 신경 쓰는 사람들은 힘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균형의 문제가 나오는 거야. 힘을 지나치게 쓰면 활성산소 많이 나와요. 근데 힘을 또
너무 안 쓰면 삶이 흐느적거리면서 사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내 철학은 뭐냐면요. 잘 먹고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필요적으로 빨리 죽어요. 왜? 활성산소 공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비타민C를 먹겠다는 거예요. 비타민C는 그 활성산소 양을 줄여줄 수 있는 기가 막힌 툴이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제 나이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살았습니다. 아까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이가 들면 적당한 식욕이 유지돼야 되고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죠. 오히려 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그런 상태가 됐을 때 활성산소가 또 생기니까 비타민C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드셔야지. 근데 박사님, 먹는 비타민C도 암 예방 효과가 확실한 거죠? 당연하죠. 우리 클리닉은 주로 주사로 하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고용량. 비타민C 그 자체는 같지만 작용하는 측면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근데 먹는 거는 몸에 흡수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구독자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먹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복용할 때 왜 식사와 함께 하느냐? 우선 위암을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위장에서 음식이 두세 시간을 머무를 때 비타민C를 충분한 양을 집어넣어주면 음식과 섞이면서 발암물질인 나이트로스 아민의 발생을 화학적으로 억제를 한다는 거죠. 그거를 막기 때문에 비타민C를 오래 드신 분들은요, 위장이 다 좋아진다는 거죠. 속쓰림이 있었던 분이 속쓰림이 없어지고, 비타민C 드신 분들이 8, 90%가 그런 얘기라고. 위장이 튼튼해졌다. 그 얘기는 위암을 만드는 물질인 나이트로스 아민의 생성을 억제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 실생활에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위암이 우리나라에 많은데 짠 음식도 위암의 원인이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뭐 소금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너무 많이 먹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위암과 관련해서는 싱겁게 먹고 비타민C만 드시면 위암으로는 거의 90% 이상 막을 수 있다는 이제 확신이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첫 번째 비타민C 역할이 있다는 거고, 참 특이하게 먹는 비타민C의 경우가 그렇게 흡수가 안 되잖아요. 정말 흡수율이 낮아요. 흡수가 안 되고 장을 통과해서 결국 소장을 통과해서 대장까지 가서의 역할도 기가 막힙니다. 이게 대장은 대장균이 있잖아요. 그 대장균이 어떤 균이 있느냐에 따라서 대장암이 생기느냐 아니냐. 대장의 오른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가로질러서 왼쪽으로 내려가서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대장이 시작하는 곳에서는 균이 아무래도 먹는 음식까지 증식을 하기 때문에 대장암이 왼쪽에 많아요. 그런데 비타민C를 100ml 먹어가지고는 절대 그런 효과가 없죠. 거대 용량의 비타민C를 먹어야 비로소 장에 있는 세균들을 완벽하게 바꿔가지고, 그 증거는 직접 생체 실험도 했고, 그 뒤에 비타민C 드시는 분들에게 다 확인이 이미 된 거기 때문에, 그 뭐 대변 냄새가 사라지고 방구 냄새가 없어지고 하는 그거 확실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복용한 비타민C는 위암하고 대장암을 줄여주는 게 확실해요. 암세포들이 면역세포가 계속 죽이기 때문에 우리가 암에 안 걸리는데, 기가 막히게 그 면역세포들을 도망다니거나 공격하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걸 면역회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암세포를 죽이는 게 아니고 암세포가 면역 경찰을 피하는 메커니즘을 낮은 농도의 비타민C는 그걸 파괴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세계적인, 제가 암학술제 같이 발표한 적이 있어요. 적은 양의 비타민C가 항산화제로서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모든 세포가 활성산소의 공격을 막는 걸 막아주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면역세포도 있잖아요. 면역세포가 활성산소 공격을 받으면요, 면역세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망가지는 거예요. 무기가 망가지면 암세포 공격을 못하지요. 비타민C 드시는 분하고 안 드시는 분이 볼 때 면역학적인 기능이 발휘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생긴 암세포 또는 암이 생기는 과정을 차단한다. 그 얘기는 예방에 분명한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클리닉에서는 이제 주사를 하잖아요. 주사는 혈관으로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넣는 양에 비례해서 엄청난 혈중 농도가 올라갑니다. 100g에서 뭐 120g까지 주사를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비타민C가 얼마나 안전한 물질인지를 일단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구독자들이 비타민C 하루에 6g을 2g, 2g, 2g씩 3번 드시라고 그랬더니 그거 부작용 무서워가지고 1g, 1g, 1g씩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 얘기를 좀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암 환자들은 정상인보다도 부작용에 더 취약합니다. 그 암 환자들의 예외 없이 100g 주사를 한단 말이에요. 100g 먹는 것보다도 10배, 100배 더 위험한 거예요.
예, 먹는 거는 흡수도 안 될 뿐더러 부작용 나타날 정도면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거거든요. 근데 주사로 들어가면 그때는 뭐 부작용이 있으면 그거 걷잡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냥 사망한다고요. 그냥 100g을 맞으시는 분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먼저 좀 알고 계시고, 미국의 큰 메디컬 센터에서 2017년에 임상실험을 거대한 걸 했어요. 기존에 항암치료만 하는 그룹과 항암치료 플러스 비타민C 정맥주사, 그분들이 쓴 것이 135g까지 썼어요. 평균 85g. 비교가 안 돼요. 비타민C 쓴 그룹이 훨씬 더 생존율도 높고 환자의 삶의 질도 훨씬 높아지고, 그 논문이 아주 이상적이게 실험이 끝났을 때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캔서셀이라는 세계 최고의 권위지에 실렸을 정도로 그렇게 신뢰도가 있는 실험 결과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비타민C가 항암제 하나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비타민C 하면 영양제, 영양 보조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암에 효과가 있다 하면 이거를 믿지를 않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상적인 항암제는 정상세포는 죽이지 않고 암세포만 골라서 죽이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죠. 네. 예. 그게 이상적인 항암제인데 네. 어떻습니까, 비타민C가? 비타민C가 암을 죽이는 메커니즘이 두 가지인 거예요. 세포 바깥에서 공격해서 죽이는 건 철분대사를 방해해서 죽이는 거고, 또 하나는 흡수가 된 비타민C는 과산화수소를 만듭니다. 들어가면은 그 과산화수소를 제대로 처리하느냐 못하느냐. 정상세포는 처리할 수 있고 암세포는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암세포는 죽이는 것이다. 명확한, 이게 학문적으로 딱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2017년에 그런 학문적 근거를 가지고 임상실험은 그거에 준해서 정확하게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C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기존의 대형 병원에서 쓰는 항암제를 기가 막히게 보조를 해줍니다. 항암 효과는 보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항암제가 만든 정상세포의 손상은 비타민C가 굉장히 빨리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신념에 의한 주장이 아니에요. 과학적 근거에 의한 주장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먹는 수준의 혈중 농도에서는 암을 예방하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주사를 해서 혈중 농도가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면 비타민C가 더 이상은 항산화제가 아니고 산화촉진제, 오히려 암세포를 죽이는 그 물질로 바뀐다는 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타민C를 건강을 위해서는 꼭 먹어야 되는 건 너무 확실한데요. 확실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된 비타민을 복용해야 될지. 비타민C는 가급적이면 순수한 형태로 먹어라. 거기에 뭘 붙이거나 이런 거 하면은 평생 연구한 비타민C의 효능이 100% 발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순수한 형태의 비타민C를 먹어라. 이게 가장 큰 원칙이에요. 가루 비타민C가 제일 확실한 방법이에요. 근데 가루 비타민C는 잘 아시는 것처럼 비타민C는 산입니다. 굉장히 쉽니다. 입맛상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신 거를 절대 못 먹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정제로 만든 제품이 있는데, 정제는 그냥 입에 넣고 그냥 꿀떡 삼키면 되니까 잘 삼키는 분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가루 제품과 순수한 비타민C 정제 제품. 근데 이제 정제 제품은 이제 문제가 부형제라고 그래가지고 고체로 만들기, 비타민C 자체는 이렇게 딱딱하게 이제 고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뭉치게 하는 제재가 한 10%쯤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루보다는 순수성은 좀 떨어지는 거지만 그 부형제 자체가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저는 두 가지로 추천하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먹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취향에 맞춰서 시간이 없다. 그럴 때는 드링크제도 우리나라는 참 굉장히 편리하게 잘 나와 있어요, 제품들이. 그래서 드링크도 저는 제한적으로 등산을 하려고 막 나갔는데 마침 비타민C 안 먹고 나왔다. 그럴 때는 비타민C 드링크를 먹으면 수분도 보충이 되면서 한두 병 중간중간 먹는 건 도움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어린이들은 그 신제품 안 먹습니다. 맛이 없으면 안 먹어요. 그리고 알약 못 삼키거든요. 캔디나 쿠키처럼 그냥 이렇게 가당을 한 그런 제품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드시면 되는데, 이제 양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타민C는 원래 복용의 경우는 3시간 간격으로 먹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양리학적으로는요. 혈중 농도를 항상 빵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3시간 간격으로 먹는 건데 3시간 간격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면 아무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6시간 간격으로 해라. 이게 먹고 나서 3시간이면 피크고 3시간이면 사라지니까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다시 먹어라. 근데 그게 아침, 점심, 저녁이다. 또 식사와 함께하는 이유가 또 있다고 그랬잖아요. 위암 발병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공복에 먹지 말고, 처음 먹는 분들 공복에 드시면 속이 쓰려서 못 먹습니다. 속쓰림을 체험하면 그 다음부터 입에 대지 않습니다. 디테일하신 분은 식사 중간에 한 알, 식사 끝나고 한 알 막 이렇게 드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뭐 큰 차이가 아니니까 최소한도 식사 끝날 때 물 먹을 때 최소한 2g을 먹는 식후 30분은 아니라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3번을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일 많은 게 위와 장에 관련한 문제예요. 속이 쓰리거나 아니면 설사를 하시거나 뭐 변비가 갑자기 생겼다던가 이런 분들인데,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양을 좀 줄여서 뭐 아니면 정 안 되면 아침 저녁으로 먼저 드시다가 점점 적응하시면 양을 늘리시는 게. 그러니까 자기 몸에 자기가 맞춰야 돼. 왜냐면 자기 몸은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 네. 지혜롭게 자기 몸에 맞추시면요, 한 달쯤 뒤에는 거의 예외 없이 두 알씩 먹어도 아무 문제 없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비타민C를 생활하셔야 된다. 그렇지. 네. 삶 속에 네. 자기 걸 만들어야 돼. 삶 속에서. 네,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